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데요. 단순히 아는 게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자체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한쪽은 기본 계산기를 쓰고 있고 다른 한쪽은 최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를 쓰는 것과 같은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차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첫 번째는 사고의 운영체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죠. 그런데 책, 특히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잘 쓰인 소설이나 드라마는 현실과 달리 논리적이거든요. 산막 구조가 있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인물들의 변화가 체계적이죠. 이런 구조를 수십 권, 수백 권 읽다 보면 뇌가 자연스럽게 패턴을 찾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겉보기엔 무질서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볼 때도, 개인적인 갈등을 겪을 때도 핵심을 꿰뚫어보는 구조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작가들은 독자에게 그는 두려웠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무릎이 물먹은 스펀지처럼 흐물거렸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묘사에서 추상적인 감정을 추론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추상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생기면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부 자극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독서는 다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스스로 질문하고 분석하고 비판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능동적인 사유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챕터 2. 지식이 살아 움직인다. 두 번째 차이는 지식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의 지식은 단편적이에요. 그냥 사실들의 나열이죠. 하지만 다독가의 지식은 마치 정교한 건축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라는 비유 들어보셨나요? 독서는 우리를 인류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행위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책을 통해 수천 년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유럽의 공동체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책은 우리의 시야를 개인의 경험을 넘어 전 인류의 담론으로 확장시켜줍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통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학 책에서 수요와 공급을 배우다가 문득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서 질투가 어떻게 파국을 만드는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깨닫게 되죠. 정보의 비대칭이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렇게 서로 무관해 보이던 점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별자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들을 융합해서 전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바로 다독가가 가진 힘입니다. 챕터 3.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책, 특히 소설을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가장 깊숙하게, 가장 안전하게 말이죠. 최인훈의 광장을 읽으면 우리는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뇌하는 이명준이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으면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코프가 되어 살인의 죄책감을 함께 알죠. 이런 경험을 수백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다릅니다. 행동 이면에 있는 복잡한 욕망, 두려움, 신념을 볼 수 있어요. 소설 속 인물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독자는 작가가 남긴 단서를 따라 끊임없이 왜? 를 묻습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현실에서도 사람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돼요. 결국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챕터 4.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마지막 네 번째는 독서가 세계관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차이예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특정한 생각을 주입합니다. SNS를 TV를 광고를 통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쉽게 휩쓸립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이걸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양한 책을 읽은 사람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시대, 상충하는 철학, 모순적인 인물들을 수없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적 독립성입니다. 대중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죠. 확증 편향의 함정도 잘 알아요.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찾는 게 아니라 반대 의견도 찾아보고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독서는 가능성을 확장시켜줍니다. 사르트르는 외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현재 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한계야. 하지만 책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요. 가난을 극복한 기업가, 억압에 저항한 혁명가,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은 예술가. 이런 만남은 우리에게 나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은 강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독서는 자기 혁명의 도구예요.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4가지 결정적 차이를 봤습니다. 사고의 운영체제가 달라지고, 지식이 살아서 연결되고, 공감 능력이 확장되고, 세계관이 재편되는 것. 이 모든 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교한 사고방식이 지식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잘 구조화된 지식이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토대가 되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나만의 독립적인 세계관을 완성시키는 거죠. 결국 책을 많이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아는 게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신의 가능성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독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최대한 누리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빌려 현재를 진단하고 타인의 경험을 통해 나를 성찰하며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진짜 이야기는 책을 덮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시작됩니다. 변화된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부터요. 오늘부터 책 한 권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